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고혈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혹시 여러분, 조용한 살인자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바로 고혈압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왜 조용한 살인자일까요? 대부분 증상이 없어서 본인도 모르게 방치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고혈압이 바로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왜 고혈압이 생기는지, 어떤 증상과 위험성이 있는지,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고혈압 왜 생기나요? 많은 분들이 나는 왜 고혈압이 생겼을까? 하고 궁금해 하십니다. 사실 고혈압의 원인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나이와 혈관 노화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혈관도 함께 늙어갑니다. 젊을 때는 혈관이 고무줄처럼 탄력이 있어서 심장이 뛸 때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혈압을 조절해 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탄력이 줄어들어 혈관이 딱딱해지죠. 마치 오래된 고무줄이 탄력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콩팥의 염분 배출 능력도 점점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짜게 먹어도 콩팥에서 염분을 잘 빼내줬는데 나이가 들면 그 능력이 약해져서 체내에 염분과 수분이 쌓이게 되고 이것이 혈압을 올리는 주범이 됩니다. 두 번째는 생활습관 요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김치, 된장찌개, 라면 등 짠 음식을 즐겨 먹죠. 이런 짜게 먹는 식습관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또한 바쁜 일상으로 인한 운동 부족, 회식과 스트레스로 인한 과체중, 그리고 만성적인 스트레스까지 이 모든 것들이 혈압을 올리는 요인들입니다. 세 번째는 유전적 요인입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고혈압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도 고혈압이 생길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유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고혈압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생활습관 관리를 잘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고혈압은 단순히 나이 탓만이 아닙니다. 잘못된 생활습관과 유전이 함께 작용하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선생님, 그럼 고혈압이 있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고혈압 환자는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혈압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혈관이 상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니까요. 하지만 간혹 나타나는 경고 신호들이 있습니다. 뒷머리 두통이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 뒤쪽이나 뒷머리가 묵직하게 아픈 경우가 많아요. 물론 모든 두통이 고혈압 때문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뒷머리가 아프다면 한 번쯤 혈압을 재보시기 바랍니다. 어지럼증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일어설 때 핑 돌거나 계단을 오를 때 어지러운 증상이 반복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눈이 뻑뻑하거나 침침한 증상도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이 붓거나 시야가 흐릿하다면 혈압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증상이 없어도 혈관은 이미 손상되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인 혈압 측정이 꼭 필요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혈압을 그냥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심근경색입니다. 고혈압으로 인해 심장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면 심장 근육에 피가 공급되지 않아 심근경색이 발생합니다. 심장마비라고도 하죠. 이는 응급 상황으로 즉시 치료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뇌졸중입니다.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는 병입니다. 고혈압으로 약해진 뇌혈관이 압력을 이기지 못해 터지거나 혈전으로 막히면 뇌졸중이 발생합니다. 한쪽 팔다리 마비, 언어장애, 의식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어요. 세 번째, 콩팥병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하는데
고혈압이 지속되면 콩팥의 미세한 혈관들이 손상돼서 신장 기능이 점점 떨어집니다. 심하면 투석을 받아야 할 수도 있어요. 추가로 망막병증도 주의해야 합니다. 눈 속 망막의 혈관도 손상될 수 있어서 시력 저하나 심한 경우 실명까지 올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고혈압을 그대로 두면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생명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고혈압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실용적인 부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염분 줄이기입니다. 하루 염분 섭취량을 5g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적은 양인지 아시나요? 라면 한 개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어버립니다. 김치, 된장찌개, 젓갈류, 가공식품을 줄이시고 대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세요. 요리할 때는 소금 대신 마늘, 양파, 허브를 활용해 보세요. 두 번째, 꾸준한 운동입니다.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대신 가벼운 유산소 운동, 특히 걷기나 자전거 타기를 하루 30분 정도, 주 5일 이상 하시면 됩니다. 운동 강도는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하세요. 숨이 차서 말을 못할 정도로 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체중 관리입니다. 체질량 지수 BMI를 25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중이 1kg만 줄어도 혈압이 1mmHg 정도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급격한 다이어트보다는 천천히 꾸준히 체중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고 혈압을 올립니다. 금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술도 마찬가지예요.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1잔 이하로 제한하시거나 아예 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약물 복용입니다. 의사가 처방해 드린 혈압약은 반드시 꾸준히 복용하셔야 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약을 멋대로 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증상도 없는데 왜 계속 약을 먹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혈압약은 증상을 치료하는 약이 아니라 혈관을 보호하는 약입니다. 약을 끊는 순간 혈압이 다시 올라가서 혈관 손상이 진행됩니다. 실제로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 구체적인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혈압 재기.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온 후 그리고 저녁 식사 2시간 후에 재시면 됩니다. 혈압은 하루 종일 변하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에 재는 것이 중요해요. 혈압 수첩에 기록해서 병원 갈 때 가져가시면 의사가 치료 방향을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식사 시 염분 체크하기. 시중에 저염 간장이나 저나트륨 소금이 나와 있으니 활용해 보세요. 외식할 때는 국물을 적게 드시고 가능하면 싱겁게 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처음엔 싱거워서 맛없을 수 있지만 2-3주 지나면 적응됩니다. 하루 30분 걷기. 무리하지 마시고 집 주변을 천천히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한 정거장 일찍 내려서 걷기 같은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심장이나 콩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의 후 수분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도 혈압을 올리는 주요 원인입니다. 간단한 명상이나 폭식호흡, 7시간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해 보세요.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기억하고 계신가요? 고혈압은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생활 습관만 제대로 바꿔도 약의 효과를 훨씬 높일 수 있고 무엇보다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실천해 보세요. 짜게 먹던 습관을 조금씩 줄이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움직이고 처방받은 약은 꾸준히 복용하세요.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심장과 뇌혈관 그리고 콩팥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정상 혈압은 수축기 120 미만, 이완기 80 미만입니다.
이 숫자를 기억하시고 정기적으로 혈압을 체크하세요.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지금부터의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혈압 관리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